너희가 감히 우리 집안이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한 거야? 특급 호텔 상견례 자리. 예비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온 낡은 정장의 남자를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승인 거부된 카드, 테이블 위로 던져진 돈 봉투, 그리고 한마디. 이 돈으로 마음 정리해. 이 결혼은 여기까지야. 그 순간 낡은 정장의 남자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 확인하는데 오래 안 걸리더군요. 파혼을 선언하고 나가는 그를 예비 시어머니가 붙잡았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옷깃을 움켜쥐고 난동을 부렸죠. 그로부터 2달 뒤 재계 리셉션. 무대 위에 오른 대기업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예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온 그 남자,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돈 봉투를 던지며 비웃던 그녀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을 해운대 바닷바람이 유난히 거칠게 불어오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다 냄새를 머금은 바람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며 묘한 서늘함을 남겼습니다. 특급 호텔 정문 앞에는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발레 파킹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35살의 젊은 여성이 먼저 내렸습니다. 윤아린 중견 물류기업 동해유통의 영업관리 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참고 견디는 성격이었지만 선을 넘으면 단호하게 돌아서는 강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녀는 일부러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고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마치 경기 외곽 반지하 원룸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보이려는 의도였죠. 뒤이어 68살의 남성이 천천히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윤재학 할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15년은 좋게 된 것처럼 보이는 낡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구두 역시 광이 바랜 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중소기업 은퇴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수십 년간 사람을 읽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있었죠. 발레 파킹 직원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외제차 사이에 멈춘 택시,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수수한 차림의 2사람. 직원의 눈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손함의 온도가 미세하게 낮아진 것을 할인은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인이 제약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제약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로비가 보였고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약은 대기업 청명홀딩스의 창업주이자 현직 회장이었습니다.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70평대 펜트하우스에 살았고 전담 비서와 기사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일부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택시를 타기 전 그는 지갑 속 블랙카드를 슬쩍 다른 주머니로 옮겨 넣었습니다. 오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확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오늘은 예비시댁과의 첫 상견례였습니다. 1년 반을 만나온 남자친구 최도연, 37살의 그는 중견 제조업체 세림전공의 전략기획이사였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수입차 2대의 명품 수트를 즐겨 입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젠틀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하리는 그의 우유부단함과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28층 프라이빗 다이닝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고급 식기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59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백수진, 세림전공 대표의 부인이었습니다. 전문대를 중퇴한 학력이었지만 그녀는 허세와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담동 50층 초고층 레지던스에 살았고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를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62살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강태, 세림전공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명문대 출신답게 말투는 점잖았지만 눈빛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숫자로 환산하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죠. 그의 양복은 맞춤 제작된 것이 분명했고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왔어? 아버님, 어서 오세요. 도연은 제약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잠시 제약의 낡은 정장 위에 머물렀습니다. 미세한 당혹감이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백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할인과 제약을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할인의 코트에서 시작해 구두, 가방, 그리고 제약의 낡은 정장까지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입꼬리에 미소가 걸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약은 누구 이름으로 하셨어요? 인사 대신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할인은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예약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백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그러셨구나. 근데 오시는 길에 택시 타고 오셨다면서요? 주차장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한 조롱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할인의 귀가 붉어졌지만 제약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은 택시가 편하더라고요. 주차 걱정도 없고. 제약의 담담한 대답에 백수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그렇죠. 뭐, 편한 게 최고죠. 식사가 시작되기 전 백수진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 할인 씨.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신랑 집에서 해주는 거 알죠? 할인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백수진은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강남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신부 측에서도 살림 정도는 해와야 체면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할인의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약은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과 체면 앞에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창밖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정장 소매가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시험 받는 건 자신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라는 것을.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로 캐비어가 올라온 작은 접시가 놓였고 웨이터는 정중하게 요리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수진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할인의 손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인이 포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백수진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할인 씨. 포크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이 너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백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포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우리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테이블 매너 교육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되는데 뭐 처음이시니까 모를 수도 있죠. 도연은 어머니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할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위로보다 제지의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올 때까지 백수진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 틀렸다. 냅킨을 펴는 방식이 어색하다. 와인잔을 잡는 위치가 잘못됐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녀의 입을 통해 지적거리가 되었습니다. 제약은 묵묵히 음식을 먹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고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에게는 낯선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최강태가 와인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점잖았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사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버티기 힘들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물류 쪽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결국 문 닫더라고요. 시대를 못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슬쩍 제약에게 향했습니다. 제약의 낡은 정장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제약은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사업이란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최강태는 제약의 담담한 반응에 약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혹시 사돈 어른께서도 사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을?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제약의 짧은 대답에 백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이것저것이 어디 있어요. 뭘 해도 제대로 해야 성공하는 거지. 우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해왔어요. 광태 씨 아버님이 세림 전공 기초를 다지셨고 지금은 우리 남편이 키워서 중견기업 반열에 올려놨죠. 그녀는 자랑스럽다는 듯 어깨를 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 급이 맞아야 오래 가는 거예요. 급이. 그 순간 할인의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할인의 손을 다시 잡았지만 이번에도 그 손길은 차가웠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도연의 속삭임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오고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테이블 위에 계산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가죽 폴더 안에 담긴 종이 한 장. 그것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백수진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약에게 향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최강태 역시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제약을 바라봤고 도연은 어색하게 물잔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약은 천천히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일반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는 일부러 한도가 낮은 카드를 골랐습니다. 웨이터가 카드를 가져갔고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승인 거부되었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백수진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머, 이런 일이.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카드가 막히는 일도 있고 그러죠, 뭐. 제약은 담담하게 카드를 도로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할인이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려 하자 백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이런 건 체면 문제니까. 우리가 낼게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게 바로 급의 차이예요. 급. 돈이 없으면 체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도연이가 아무리 할인 씨를 좋아한다고 해도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두 집안이 너무 안 맞으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재빠르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할인아, 잠깐. 상황을 더 키우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1년 반을 함께한 남자가 자신의 부모가 모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을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일단 참아. 나중에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체면이 있잖아, 체면이. 체면. 그 말이 할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백수진은 결제를 마치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고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자, 이건 위로금이에요. 할인 씨,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급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돈으로 마음 정리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테이블 위에 놓인 돈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년 반의 시간이 수많은 약속과 꿈이 저 종이 뭉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수치심도 아닌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제약은 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바다는 어느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샹들리에 불빛만이 테이블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의 급이란 것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테이블 위로 제약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잔을 테이블 위에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하나가 룸 안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습니다. 백수진의 웃음이 멈췄고 최강태의 와인잔이 공중에서 정지했으며
도연의 손이 할인의 손목에서 떨어졌습니다. 제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낡은 정장이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 방 안의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사람을 확인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백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약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사돈 어른이 파혼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약은 대답 대신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아버지의 손을 느끼며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자, 할인아. 두 사람이 룸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최강태가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하지만 제약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쿵!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백수진이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광기 어린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백수진이 제약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천을 핥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택시나 타고 다니는 주제에, 카드도 안 되는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내가 뭔데?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호텔 투숙객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할인이 사이에 끼어들며 백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백수진은 할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꺼져.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밀려난 할인이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백수진의 손톱이 제약의 손등을 핥히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제약은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세 줄기에 긁힌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분하게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렀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특급 호텔이야. 내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 백수진의 고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듯 제약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팍을 밀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복도에 모인 구경꾼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어디선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44살의 여성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장미소, 이 호텔 VIP 라운지의 매니저였습니다. 고졸학력이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현실적인 성격 덕분에 특급 호텔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손님들, 잠시만요. 여기는 복도입니다. 다른 손님들께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소는 능숙하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손님, 진정하시고 일단 라운지로 이동하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호텔 규정상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백수진의 팔을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잡아 제약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미소의 시선이 제약의 손등에 멈췄습니다. 손수건에 스며드는 붉은 피, 그리고 천장에 설치된 CCTV를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상처가 있으시네요. 미소가 제약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미소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무언가를 말했고 잠시 후 보안 직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이 구역 CCTV 영상 오늘자로 보존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사건 보고서 작성 준비하고요. 백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CCTV? 사건 보고서? 손님, 호텔 내에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손등에 상처가 있고 다른 손님이 밀려서 넘어지는 장면도 CCTV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기록을 보존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소의 말에 백수진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장의 CCTV를 향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저 사람이 먼저. CCTV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 미소의 차분한 한마디에 백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도연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뛰쳐나갈 때도, 할인이 밀려 넘어질 때도, 아버지가 손등에서 피를 흘릴 때도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가, 결혼하자고 약속했던 남자가 저 멀리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도 분노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체면을 걱정하는 표정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조건에 맞는 배우자 후보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조건에서 자신이 탈락했다는 것을.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자책과 그럼에도 이제야 눈이 떠졌다는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제약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자. 더 볼 것 없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백수진이 무언가를 외쳤지만 할인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미소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오늘 기록 30일간 보존됩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제약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약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어둠 속에서 검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바다가 오늘 밤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 모든 반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CCTV에 기록된 영상, 제약의 손등에 남은 상처, 그리고 수많은 구경꾼들의 스마트폰.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할인도 제약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할인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한 할인은 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33살의 동료 서진아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가십을 좋아하고 눈치는 빠르지만 책임감이 없는 성격이었죠. 언니, 이거 봤어요? 진아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회사 익명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영업관리 과장, 알고 보니
뒷배가 있다? 그 아래에는 영상 링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호텔 복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상에는 제약이 물잔을 내려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욕과 돈봉투, 백수진의 막말은 모두 잘려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과장이라니. 뒷배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회사 망신이다. 할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오후 3시 50살의 팀장 유병철이 할인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책임 회피형의 여론에 약한 그는 할인을 보호하기보다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윤 과장,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돌더라. 나도 다 믿는 건 아닌데 일단 분위기가 좀 그래. 연차 좀 쓰는 게 어때? 팀장님, 그 영상은 편집된 거예요. 전후 맥락이 전부 잘렸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증명할 방법이 있어? 일단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팀장의 말은 보호가 아니라 배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주일 연차를 쓰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소문은 회사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영상을 올렸고 동네 미용실에서조차 할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호텔에서 난동 피운 사람. 할인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방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뒤 할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을 캡처하고 댓글을 저장하고 시간대를 정리했습니다. 영상이 처음 올라온 시각, 퍼진 경로, 댓글의 패턴. 차분하게, 꼼꼼하게.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호텔 매니저 장미소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복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혹시 CCTV 영상 보존이 가능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날 손님이시군요. 기억해요. 영상은 현재 보존 조치 중이에요. 30일간 유지되고 필요하시면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기록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할인아, 나야.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봤어. 너 때문에 우리 집도 곤란해졌어.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일단 대응하지 마. 조용히 있으면 사그라들어. 괜히 시끄럽게 하면 우리 집 체면도 있고. 체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도연 씨, 그날 복도에서 당신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요? 당신 어머니가 내 아버지 손등을 핥히고 나를 밀쳐서 넘어뜨릴 때 당신은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아, 그건 됐어요. 더 할 말 없어요. 할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서 도연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1년 반의 시간이 버튼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편집된 영상으로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 그들에게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호텔 CCTV 30일 보존. 그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약은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제약은 청명홀딩스 본사 회장실에서 46살의 남기준을 불렀습니다. 준법감시실 상무인 그는 명문대 법학과 출신으로 무표정하고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기준 씨, 협력사 정기 점검 일정이 언제였지? 다음 분기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당겨. 이번 주 안에 시작해. 기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회장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점검 대상에 세림 전공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겠지. 우리 협력사니까. 제약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기 절차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이고 정당한 점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청명홀딩스 준법 감시팀이 세림 전공에 도착했습니다. 서류 점검이 시작되었고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납품단가 부풀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원가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청구된 내역이 수년간 쌓여 있었습니다. 품질 서류 조작도 있었습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품이 서류상으로는 합격 처리되어 납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모든 것을 보고서로 정리해 제약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장님, 세림 전공건입니다. 납품단가 조작과 품질 서류 위조가 확인되었습니다. 거래 보류가 권고됩니다. 제약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절차대로 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거래 보류 통보가 세림 전공에 전달되었습니다. 청명홀딩스뿐 아니라 연결된 다른 대기업들도 연쇄적으로 거래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림 전공에 문제가 있다고. 은행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을 이유로 대출 회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최강태는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본부 방침입니다. 그 무렵 백수진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게.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현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백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단말기를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도 초과로 나옵니다, 손님. 백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법감시팀의 조사 과정에서 과거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5년 전 세림 전공이 납품한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소규모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이를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며 입마금을 했었죠. 이 정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문제는 개인 감정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의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뉴스를 통해 세림 전공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력사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거래가 보류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어디에도 아버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하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할이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원래 하던 점검을 했을 뿐이야. 제약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드러나는 거고 없으면 아무 일 없는 거야. 아버지가 한 건 절차를 지킨 것뿐이야. 할이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사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할이는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전쟁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받아치고 있었습니다. 세림전공의 주가는 며칠 사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최강태의 얼굴에서 점잖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백수진의 허세는 불안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숨통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청명홀딩스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권력과 돈이 뒤섞인 공기. 그 한가운데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백수진과 최강태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세림전공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대기업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청명홀딩스 회장에게 직접 사정을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했죠. 여보, 회장이 누군지 알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백수진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최강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청명홀딩스 창립 50주년을 맞아 윤재학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백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 선 남자는 그날 택시에서 내렸던 그 남자였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카드가 거부당했던 그 초라해 보이던 남자. 그가 청명홀딩스의 회장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백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강태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약은 무대 위에서 짧은 인사말을 마친 뒤 한 사람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윤하린입니다. 하린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백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객석 한쪽에서 32살의 젊은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이채린, 또 다른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산적이고 결혼을 거래로 인식하는 타입이었죠. 그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체리는 도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도연 씨, 저랑 혼담 진행하면서 다른 분과도 만나셨던 거예요? 2달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결혼 의사 밝히셨잖아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건 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어차피 결혼은 조건 맞으면 하는 거니까. 근데 이중으로 진행하신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체린의 말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백수진이 아들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하리는 무대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조건에 맞는 후보 중 하나였을 뿐이라는 것. 리셉션은 혼란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백수진은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수진은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론전을 벌이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부터 편집된 영상이 더 크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재벌가 갑질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청명홀딩스 회장 딸이 서민 행세하다 들통, 상견례에서 난동.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29살의 박태수라는 외주 홍보대행 실무자가 있었습니다. 돈이면 뭐든 하는 타입이었죠. 그가 영상을 더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각종 커뮤니티에 퍼뜨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댓글창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재벌이 서민 코스프레? 역겹다. 저런 집안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 것 같다. 여론은 빠르게 할인과 제약을 향해 칼날을 세웠습니다. 할인은 뉴스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매니저에게 받은 명함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준법 감시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편집된 영상은 재벌 갑질 프레임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청명홀딩스 제품 불매 움직임까지 시작되었습니다. 주가가 흔들렸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진을 치고 댓글창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제약은 조용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41살의 탐사보도 기자 문서연에게 먼저 연락이 갔습니다. 냉정하고 팩트 중심으로 일하는 그녀는 업계에서 신뢰받는 기자였습니다. 회장님, 원본 영상을 공개하시겠다는 거죠? 네. 편집되기 전 전체 영상, 호텔 CCTV, 그리고 영상 유포 경로까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제약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의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수진의 모욕적인 말들, 카드 거부 후 쏟아진 조롱, 테이블 위에 던져진 돈봉투, 그리고 복도에서 벌어진 난동까지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퍼진 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어서 포렌식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편집 영상의 최초 업로드자, 유포 경로, 그리고 외주 홍보대행 박태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받고 영상을 조작하고 퍼뜨린 정황이 명백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속았다. 편집의 힘이 무섭다. 진짜 갑질은 저쪽이었네. 댓글창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은 글을 삭제하기 바빴고 불매 움직임은 사라졌습니다. 세림 전공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납품 단가 조작, 품질 서류 위조, 과거 사고 은폐까지 모든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강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점잖은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냉소적인 눈빛은 초조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수진은 더 처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체면을 지키려다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다 저쪽에서 꾸민 거라고. 하지만 CCTV 영상 앞에서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무너뜨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채린과의 혼담도 다른 모든 것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체면만 줬던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세림전공 측에서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거액의 합의금과 함께 하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금은 필요 없어요. 대신 공식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을 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정리하려 했던 그들에게 하리는 돈이 아닌 원칙으로 응수했습니다.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백수진과 최강태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들의 사업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날 저녁 하리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식탁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하리나, 제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고개 숙이지 말고 살아라.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사람의 급은 그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하리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상견례 날 낡은 정장을 입고 택시에서 내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으로도 지금 이 모습으로도 아버지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급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는 품격이야. 그게 진짜 급이야.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여자로 사랑받고 싶었던 꿈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남이 아닌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라는 것. 그날 이후 하리는 온전히 자신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급은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품격이라는 사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긴 진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